늙은 돈이 있고 젊은 돈도 있습니다. 집에 묶여 있거나 상가에 투자한 돈은 게으르고 늙은 돈입니다. 젊은 돈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달리고 갈아타고 비교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쇼핑이라면 최소 비용을 연구합니다. 젊은 돈이니까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세상에 돈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가 된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스튜디오에 모란이 핀 것 같기도 하고 개나리가 흐드러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아주 황홀합니다. 오늘 돈 버는 방법, 절약해서 모으는 기술을 알려주겠다. 언니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뭐 하시는 분들이죠? 저희는 한국경제미디어그룹 한경닷컴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경제 쪽 기자시겠네요. 네. 그러면 돈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네요. 아무래도 돈이 흐르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돈의 맥을 아는 언니들. 네. 결혼들 안 하셨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뭐 완전히 1등 신부감이에요. 미못 뛰어나, 기자야, 돈의 흐름을 알아. 더 뭘 바래? 남들도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제가 보통 눈이 아닌데 엄청난 두 분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죠? 그게 모두의 고민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저 이번에 재테크 입문서로 30살의 통장 안녕하니라는 책을 내게 됐는데 저희도 20대 중반에 사회생활에 들어서고 나서 돈 버는 법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30살이 딱 되고 나서 뒤를 뒤돌아봤는데 정말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적금 하나 들은 게 없었나요? 네, 적금 하나 든 게 정말 없었거든요. 오늘 뭐 명품 입고 오신 건 아닌데. 네, 명품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낭비를 하면서 돈을 쓴 것도 아닌데 정말 일에만 집중을 했나 봐요. 그래서 통장에 남은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뭐 했지? 일만 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저희는 정말 돈을 줬는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막상 그 일을 하고 있는 기자들이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저희 주변에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작은 습관으로 돈을 모은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다시 인터뷰하고 다시 물어보고 해서 좀 책을 엮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심 인터뷰를 좀 하신 거네요. 예, 그런 셈이에요. 남자 인터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심이 아주 겹으로 된 거예요. 돈에 대한 것도 배우고 또 아울러 인터뷰하신 분들이 그쪽에 나름대로 뭐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일 수도 있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증권가에서 이름을 날리는 분일 수도 있고 아울러서 또 총각을 골라서 하셨나요? 한 90%가 총각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용의주도할 수가. 네. 좋은 말씀이에요. 예. 돌아보니 경제지 전문 기자인데도 내 통장에도 돈이 없더라. 굉장히 솔직한 말씀이기도 하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그래서 책 30살의 통장 안녕하니 이런 책을 쓰셨다. 네. 근데 이게 책 날개에 보니까 두 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돼 있어요. 네. 축 입학 흑백 사진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22년 동안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시고 지금 같이 근무하시고. 네. 지겹죠? 그쵸. 이젠 철저히 비즈니스 관계로. 역시 난 이간질의 대가야.
장난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늘 봐왔던 사이라서 뭐 신기한 느낌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대부분 독자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다들 신기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고등학교 때 연락이 끊겼다가 대학교 입학 후에 기자 준비하면서 다시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 7, 8년 이렇게 서로 연락이 안 되다가 예. 네. 다시 연락을 하셨다. 그래도 굉장한 관계예요. 그렇죠. 예, 정말 쉽지 네. 않은 얘기인데 네. 두 분이 그만큼 대인 관계도 좁고 성격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죠? 콕 집으셨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제 흉을 볼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하던 방송 행태와 너무 달라서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럴 것 같은데 네. 증권팀에 계시니까 예.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 본인들이 지금 뭐 운용하는 자산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 질문을 증권팀 기자라고 하면 네. 꼭 하시더라고요. 많은 네. 그래서 돈을 얼마를 모았냐, 어디에 투자를 했냐, 이러는데 사실 저희도 공부를 시작하고 투자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돈을 모은 것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좀 돈의 세상에 눈을 떴다? 재테크 세상에 입문했다? 이런 게 좀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요지도 그런 거예요. 자금을 운영하시겠네요? 라는 건 보통 사람들, 제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네.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 금액을 말씀드려야 하나요? 라고 반문을 하거나 순진하게 저 3,50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답변하신 거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경제활동, 재테크, 그죠? 하고 있다라는 거. 네.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예요. 흔히 우리는 그 절대 금액, 얼마가 있어야 된다. 뭘 하려면 얼마는 있어야 된다. 시드머니라는 말을 자꾸 쓰고 그러는데 네. 네. 거기에 매이면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작은 절약, 푼돈 모으기 네. 이런 거 소홀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두 분이 오늘 그런 걸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네. 정말 맞습니다. 잘 모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떤 사례들이 담겨 있을까요? 이 책 안에. 일단은 그 책에 나도 당장 해볼 수 있겠다 싶은 사례들을 조금 모아봤어요. 네. 저희도 공부하면서 여러 재테크 전문 책들을 좀 읽어봤는데 딱 책을 덮고 나니까 내가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우리 주변 2030 세대 직장인들 사례로 좀 모아봤고요. 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사소한 습관이더라고요. 그거를 좀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기도 모르게 낭비되고 있는 돈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네. 게 주 요지였는데요. 우선 정말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예. 혹시 저기 쇼핑백 보이세요? 흰색 쇼핑백인데 네. 저기 안에 되게 꼬질꼬질한 운동화가 좀 들어있거든요. 이게 제가 출퇴근하거나 이동하는 시간에 구두에서 늘 운동화로 갈아 신어요. 이 비법이 지금 대기업 인사팀에 다니는 한 명의 주인공이 쓴 건데 예, 예. 요것만으로도 한 달에 30만 원을 아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직업 특성상 이동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그때마다 좀 택시를 이용을 했거든요. 그 짧은 거리를 택시를 안 타고 운동화 갈아 신고 걸어간다. 네. 아, 그게 사실 택시 탈 때마다 나 길거리에 돈 버리는데 이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렇죠. 어쩔 수가 없기는 했거든요. 자꾸 몸이 택시 쪽으로 가고. 그리고 또 하이힐 신고 걷는다는 게 또 쉬운 얘기도 아니고. 예, 정말 예. 피곤한 일인데. 예.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한 3달째 하고 있는데 정말로 택시 타는 횟수가 줄었고요. 뭐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5번을 탔다고 하면 예. 한 번도 안 타는 주도 있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회사 생활상 구두를 신어야 하는 여성 직장인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이겠죠. 예. 예, 이 방법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강추하는 방법입니다. 운동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운동화를 네. 신는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디 방문하게 되면 이제 입구에서 갈아 신고 신발은 이제 백이 있을 테니까 신발 네. 말하자면 신발 주머니일 수도 있겠지만
뭐 경비실에 맡겨놔도 되겠고요. 네. 뭐 들고 올라갈 것까지는 아닐 테니까. 네네. 하이힐 신고 올라갔다 내려와서 신발 신고. 멋있는데요? 사실 저도 오늘 바로 여기 앞에서 저기 갈아신- 운동화에서 구두로 갈아 신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음부터 이런 밀폐된 공간에 오실 땐 네. 운동화는 바깥에 내놔야 됩니다. 아, 죄송해요. 어쩐지 공기가 탁하더라고요. 네,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갈아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건강해지잖아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정말 예. 좋은 효과더라고요. 하이힐 자체가 여성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데 그거를 벗고 아울러서 또 걷는다. 이건 뭐 일석삼조 이상 네네. 되네요. 실제 사례 중에 예. 사실 이렇게 운동화로 갈아 신고 재테크를 하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 BMW족이라고 하거든요. 버스 BMW 족. 매트로 워킹. 워킹. 네, 그렇게 묶어서 BMW족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지금 BMW족이 다이어트도 되는 그래서 일석이조 재테크 효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니 뭐 나쁠 게 없어요. 걸어다니니. 그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목차를 보면은 가짜 돈으로 진짜 돈 만들기. BMW 안 부러운 BMW족. 네.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중간 제목들도 아주 통통 튑니다. 은행을 백화점 가듯 네. 적금을 네. 쇼핑하라. 이런 것도 있네요. 샤넬백은 죽어도 포기 못한다면 해외 직구를 이용하라. 네, 맞아요. 포기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직구매 사이트를 이용하면 많이 싸겠죠. 네. 2030형 개모임. 카드 설계도를 짜라. 야, 이거 제가 좀 봐야 되겠네요. 이런 아주 도발적인 것도 있습니다. 내 집 마련 2만 원부터 시작하라. 젊고 건강할 때 보험에 가입하라. 네,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하면 쌉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늙어서 가입하면 쓸데없이 네. 비싸고 네. 엉뚱한 특약 들어가지고 생돈 나갑니다. 맞습니다. 내용이 아주 대단해요. 젊은 분들인데. 네, 감사합니다. 네,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 이도인쇄 이렇게 해서 분홍색, 살구색이죠. 살구색이 이렇게 들어있고 소제목들에 사파도 있습니다. 네. 사파도 있어서 아무데나 펴서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순서도 없고 네. 네. 아무데나 펴서 아니면 소제목 중에 하나 내가 지금 답답한 거 네. 네. 그거 한 부분을 펴서 이 언니들이 어떻게 했지? 이 동생들이 어떻게 했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각각 주인공이 챕터마다 달라서요. 예. 이렇게 보고 싶은 부분부터 읽으셔도 뭐 내용 진행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예, 그 고수들의 한마디도 들어있고. 네네. 네. 고수들은 뭐 익히 알고 있는 업체 CEO들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네. 참, 뭐라 그럴까요? 30살의 통장, 안녕하니. 저는 30살이 훨씬 넘었는데 안녕하지 못합니다. 뭐, 하다못해 핸드폰 요금제 얘기까지 들어있습니다. 네. 예, 한 달에 10,000원 절약, 20,000원 절약 우습지 않습니다. 여럿이 모이면. 더군다나 요즘은 가족들이 넷이니까 넷이서 각종 특약으로 묻고 이렇게 불필요한 문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빼고 하면은 10만 원 절약하는 게 일도 아니에요. 10만 원 절약하는 게. 예,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네요. 그죠? 해외 직구. 근데 해외 직구 해보셨습니까? 예, 제가 작년 여름에 그 해외 직구 업체를 취재를 할 겸 미국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처음으로 해외 직구를 접했거든요. 근데 해외 직구라는 게 아직도 좀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구매 대행이 있고 배송 대행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는 구매 대행이 아니라 배송 대행이라고 해서요. 그 배송을 미국에 있는 업체가 이렇게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미국에 출장을 가기 전에 이 해외 직구로 많은 돈을 아낀 분을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이 책에 실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샤넬백을 포기할 수 없다면 해외 직구를 이용하라 그 사례의 주인공이거든요. 이게 이 책의 그 강점이 그런 거예요. 실제로
실제 주인공들. 네. 자기가 행했고 효과를 받고 때로는 실패했던 것들. 샤넬백까지 들어있는. 샤넬백 얘기가 나오는 재테크 책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흔히 우리가 재테크 책을 이렇게 열면 도표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 네. 펀드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이제 FC라 그러죠. 뭐 이런 네.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뭐 막 해서 잘 안 보게 되거든요, 사실. 네. 저부터도 옛날에 몇 년 전에 적금을 들은 적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은행에 갔어요. 그래서 창구에 앉아서 저는 복잡하게 얘기 안 합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쯤 낼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 뭡니다. 계약합시다. 그러고 나왔어요. 다른 얘기 안 하고. 아, 그러니까 뭐 간단 명료하긴 한데 잘했다고는 생각이 안 돼. 은행 직원이 되게 좋아하셨겠는데요. 사탕은 몇 개 주던데. 이 책을 진작 봤으면 그런 짓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네. 아, 근데 이 재밌는 얘기 있어요. 털려. 예. 털려. 털려가 뭡니까? 이게 바로 그 네. 해외 직구녀의 별명이에요.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샤넬백 뭐 이런 큼직큼직한 거에 돈을 쓰는 친구다 보니까 기본적인 거에는 지출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대부분 여자들은 제모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돈을 아끼려고 제모를 안 해서 털이 수북수북한 채로 있다가 겨울에 여자 동기들하고 찜질방에 갔다가 그게 네. 발각되는 바람에 다리에 털이 많았나 보다.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 별명을 얻었다고 근데 하는데요. 겨울에도 그 다리털을 다 제모를 하나요? 되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철두철미한 네. 친구들은 겨울에는 아무래도 좀 두꺼운 스타킹이나 검은색 스타킹을 신는데 그렇지만 벗었을 때를 대비해서 네. 남자친구가 볼 수도 있고 이러니까 남자친구가 스타킹 벗은 모습을 본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9금 때이기 때문에. 그 샤넬백은 포기 못해도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분도 어찌 보면 나머지 줄일 수 있는 건 철저하게 줄인 거예요. 네. 그럼요. 네, 현명하게 자기가 포기 못하는 거 그걸 포기하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네. 직구를 통해서 싸게 사고 또 거기서 지출이 있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철저하게 줄인다. 사실 재테크라는 게 사실 절약을 하는 것도 재테크의 일종이지만 네. 그보다도 현명하게 소비를 하는 것도 큰 재테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샤넬백 여도 같이 실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자기 마음을 단련시키고 한편으로 수련하는 것. 그죠? 참을 줄도 알고 말이 그렇지 아까 말씀하신 그 운동화 신는다는 게 생각처럼 쉽진 않아요. 네. 그렇죠. 예, 생각처럼 그게 쉽지 이렇게 않아요. 오늘 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내가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제비같이 까만 투피스를 예쁘게 착 입고 브라우스 탁 입고 왔어요. 하이힐 네. 탁 신고 끝에 이렇게 금장 탁 들어간 거. 아, 근데 5분이나 7분 거리 거기를 가는데 그거를 신발 주머니에서 운동화를 꺼내서 바꿔 신고 하이힐을 거기다 넣어서 들고 걸어간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딱 네. 시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쉬워요. 그냥 쇼핑백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데 이 효과가 그 무게가 얼마 안 되잖아요. 작은 무게 하나만으로도 효과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최근에는 버스에서 한번 갈아 신기도 했었어요. 제가 하나 팁을 더 드리자면 네. 쇼핑백은 좀 없어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화장품 케이스 중에 가벼운 제품들이 있어요. 네. 사각으로 네. 신발이 들어갈 만한. 네. 그래서 그 가벼운 걸 하나 사셔서 거기에 넣어서 탁 들으면 일단 우아하고 있어 보이겠네요. 있어 보이잖아요. 네. 가서 갈아 신을 때도 폼 나고. 그거 제가 하나. 아, 감사합니다. 쇼핑백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스튜디오에 신발을 들고 들어왔을 때 냄새가 안 난다. 야, 이 2만 원부터 내 집 마련 2만 원부터 시작하라. 이 챕터도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네, 그 챕터가 있는데요. 주인공이 모 경제지의 네. 기자예요. 네. 네.
근데 그 주인공이 하루에 2만 원 쓰는 걸 목표로 해서 소비 습관을 이렇게 천천히 개선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중 첫 번째로 했던 게 휴대폰 요금제 바꾸기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 어떤 부가 서비스에 가입을 했는지, 그다음에 음성 통화랑 데이터 얼마나 썼는지 사실 요즘 잘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메일로 이렇게 오고 그러면 안 그쵸. 열어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 뭐 집으로 배달해서 받는 경우도 거의 없으니까요. 요즘은. 그런데 이분은 요즘 어딜 가나 와이파이 존이 있는데 왜 굳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와이파이를 항상 켜놓고 있고요. 통화도 거의 회사 전화로 하니까 음성 통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과감하게 최저 요금제로 했더니 1년에 40에서 50만 원을 아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이런 경우인데요. 제가 이제 와. 무제한 요금제로 되어 있는 5만 원짜리인가 네. 무제한 요금제로 되어 있는데 그 핸드폰에서 페이스북 앱을 빨리 지워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거 들여다보고 이러니까 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바꿔야 되는데 와이파이를 켜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은행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네. 그래서 저는 와이파이 이런 거 구분하는 것도 할 줄 모르고 네. 심지어는 박앤세일 같은 걸 몰라서 내가 필요하면 가서 산다. 그때가 박앤세일이건 말건 아, 내가 필요한 건 가서 사고 아울러 여태까지 살면서 내 인생에 할 벌은 없다. 아, 모든 걸 현찰을 주고 산다. 없으면 안 산다. 차도 계속 여러 번 차를 바꿨는데 네. 다 현찰 주고 샀어요. 없으면 안 사. 아, 없으면. 카드 쓰면 할부 수수료 나가잖아요. 네.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견디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도저히 안 되거나 아니면 드디어 이제 돈이 되면 그때 가서 사요. 2배로 남는 장사일 수 있어요. 2배로. 카드 수수료 안 나가고 내가 돈을 모으는 동안 그 돈에 이자가 붙어요. 그렇죠. 앞뒤로 붙어요. 그래서 다음 책의 주인공으로 한번 모셔야겠는데요. 흔히 우리가 부채도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기업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맞아요. 부채를 가지고 내가 생산을 해서 이자를 갚고도 내가 남을 때 부채가 자산인 거지 일반인들은 카드는 단순 부채일 뿐이에요. 그렇죠. 예, 카드로 물건을 사면 정신적인 만족을 줄지는 몰라도 돈은 남아있으니까 네. 그게 내 자산이라고 하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만족에 비해서. 네. 제가 갑자기 진행자 말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직구 같은 것도 있고 털려. 네. 2만 원으로 내 집 마련을 집 시작한다. 마련.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년에 4, 50만 원 절약한다. 크죠, 이거 진짜. 4, 50만 원 절약한다는 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그 직구 얘기한 것 중에 예. 다른 것들도 뭐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것들. 네. 예. 사실 네, 요즘에 2030 세대들은 참 소비 지향적이잖아요. 예, 예. 뭘 안 먹고 안 사고 아끼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새로운 뭐 휴대폰이 나왔다 하면 그걸 사서 써봐야지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이런 세대들한테 뭐 패밀리 레스토랑 가지 말고 뭐 동네 김밥 천국에 가라 뭐 그런다고 해서 소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차라리 뭐 어떤 어플을 다운받으면 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몇 %를 할인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보를 주는 게 사실 크게 더 유용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책은 그런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뭐 기본적인 뭐 주식, 은행, 보험, 재테크 이런 내용이 빠지진 않고 다 충실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재테크 책들을 보면 뭐 좀 가르치는 듯 한 표현이 많잖아요. 뭐 일방적인 뭐 교훈이나 그렇죠. 네네, 이런 네. 책들이 많고 사실 그런 책들을 보면 20, 30대 입장에서 사실 제가 보기에도 21세기판 위인전 같은 조금 느낌이 들고요. 아, 표현 좋으네요. 21세기 판매. 네.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저희 같은 또래가 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참
친구가 얘기하듯이 들려주는 네. 게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기획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사파도 재밌게 많이 들어가 있고 문장도 쉬우니까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오프닝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돈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없다. 네. 우리 모든 돈보다 젊거든요. 그런 견지에서 보면 이 책은 지금 저자분들은 20, 30대를 겨냥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제가 봐서는 전 세대한테 다 통하는 책입니다. 아유, 전 세대한테. 감사합니다. 20대 그러니까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딸을 둔 엄마가 이걸 읽으면 훨씬 더 좋죠. 엄마와 함께 읽어도 좋고 엄마가 읽으면 딸하고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딸의 패턴을 알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외래 더 나이 먹은 세대들한테 더 절실할 수 있다. 이 책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0살의 통장 안녕하니. 왜 이제 나왔니 넌? 내가 별로 저촉할 수 없는 시점이 돼서 안타깝습니다. 자, 보면 볼수록 손에 딱 잡히는 느낌도 좋고 내용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파나 인쇄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더 바랄 수 없이 옆에서 언니들이 야 그건 비싸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 너 저기 가면 싸다? 너 핸드폰 조금 어떻게 했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근조근 지하철에서 한 챕터씩 읽으면 읽으시는 분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도 이대로 계속 하시면 물론 다 이대로에 지금 아직은 못 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대로 계속 하시면 제가 이 프로가 아마 10년 이상 계속 될 거거든요. 그래서 네. 10년 뒤에 두 분이 40이 됐을 때 네. 부를 겁니다. 그때 40살의 통장. 예, 그때는 통장 사본을 들고 오셔야 돼요. 아울러서 알겠습니다. 옵션으로 피부 관리 상태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꼭 잘 챙겨서 부자 되시고 마음에도 부자가 돼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서 저도 뭐 많이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30살의 통장 안녕하니 오픈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어려운 자리 걸음하셨는데 기쁜 마음으로 부자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지연, 이지현 두 분이 쓰신 30살의 통장 안녕하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숟가락은 국맛을 모릅니다. 책만 읽어서 부자 될 수 있을까요? 부자들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30살의 통장을 통해서 새로운 부자가 되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30분 책 읽기 전용관이었습니다. 국민